자, 광화문 시대를 선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머물 관저는 어딘가에 마련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대통령 내외가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했고 청와대 내에 관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중앙청사는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바로 대각선에 위치해 있는데 저기에는 뭐 대통령 내외가 머물 관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실 공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어디인가에 관저를 마련해야 하는데 새로 짓자니 그렇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방법이 고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금요일에 국방부 출신의 정혁진 변호사가 한남동의 참모총장 공관이 자기가 보니까 거기 잘 이용 안 하고 비었다. 근데 거기가 보안상으로도 좋고 경치도 꽤 좋더라라고 추천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기사가 떴어요. 실제로 뭐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인데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이제 당초에는 삼청동의 총리공관을 사용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 상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서 플랜 B로 지금 한남동에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공관이 3곳이 있는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담들을 허물면 꽤나 큰 공간이 마련되거든요. 이제 그곳을 지금 플랜 B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뭐 평창동에 단독주택을 뭐 매입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청와대 안에서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사실 시민들과 너무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시내로 나와서 시민들과 훨씬 더 접점이 많은 곳으로 공간을 정해서 이제 오가는 길에 시민들과 소통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의 어떤 뭐 동선이 이렇게 노출되는 게 안전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훨씬 더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들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께서 또 인수위 때부터 함께 청와대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평창동은 좀 여러 가지로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평창동이 일단은 산속에 있어서 공기는 좋지만 주변이 다 단독주택가라 대통령 내외가 머물 관저를 평창동 단독주택을 사려면 경호에 필요한 건물도 추가적으로 부지 매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검토될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공약은 가급적 지키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제 공약을 발표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빼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결국 국민들께 이제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공약을 철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왜 철회를 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청와대 안에는 대통령 네 분이 직무를 보는 본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실 경호동이 있고 그 다음에 참모들이 근무하게 되는 비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기장도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데 춘추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정상이라든지 외국의 기빈이 오게 되면 환영 행사를 하게 되는 영빈관도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본관 앞에 이제 녹지원 공간이라든지 여기에는 외국 정상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건물 앞에서 말하자면 외국 정상에 대한 이 공식 환영 행사도 직접 열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빼게 되면 여기저기 찢어가지고 이 행사할 때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저 행사할 때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또 헬기 타고 이동할 때는 또 어떡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청와대를 구중궁궐과도 같은 청와대가 결국은 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형식보다는 어디로 옮긴다는 이런 형식보다는 그 소통을 잘하기 위한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은 더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경호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통령의 의중을 최대한 경호실은 반영을 하려고 하지만 국가 원수의 안전과 관련된 경호와 관련돼 가지고 경호실이 끝끝내 양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관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광화문으로 나오게 되면
이 경호 원칙상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퇴로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퇴로가. 제일 중요한 게 퇴로부터 고민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광화문 청사 하면 이제 행자부가 들어와 있는 정부 청사, 그다음에 외교부가 들어와 있는 청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퇴로가 확보가 안 됩니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퇴로가 확보돼야 예. 된다, 이게 우선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이 대통령 경호실이 대통령의 의중을 또는 대통령의 뜻을 거의 대부분 다 받들긴 하지만 예. 끝끝내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리하게 밀고 가는 것보다 이 공약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소통을 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통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관절, 예를 들면 관절을 그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쪽으로 뺀다. 그러면 그분들 관절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주변에 또 여러 집을 또 사가지고 경호실이 근무할 근무동까지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그 공약을 알겠습니다. 철회를 한 겁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김병민 대변인께서 또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런 문제는 이미 검토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한남동에 있는 참모총장들의 공간을 일단 참모총장분들이 잘 안 쓰고 있다는 것도 있고 예. 동이 세 개니까 담을 허물면 경호동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아마 인수위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안을 두고 검토하는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들을 두고 이제 당선되고 한 며칠 정도가 지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이 들어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 보고요. 전재수 의원님께서 주셨던 의견들은 아마도 전직 정부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경호에 관한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제시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충분히 다 받들어서 예. 또 전에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많은 관계자들이 현실적인 안들까지 검토해서 할 수 있다. 그 가능성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세웠던 공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그 개방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투철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잘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산책을 하는 영상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주말에 한강공원으로 보이네요. 점퍼 차림에 당선인이 반려견. 저 친구가 토리죠, 토리. 토리. 제대로 지금 토리가 자아가 강하네요, 자기 주관이. 끄는 대로 안 가고 아빠는 전진하고 싶은데 토리는 옆으로 가고 싶은 게 있나 봐요. 산책하고 있는 영상도 포착이 됐는데 아무래도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이 이제 본격적인 출근이니까 출근 전에 강아지도 산책시킬 겸 삼각도 정리할 겸 겸사겸사 한강을 산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밀린 숙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전국 지나면서 이제 반려견들이랑 같은 많은 시간을 못 보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한가할 때 지금 산책도 하고 교감도 하고 애착 관계를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 한강 산책 나가기 좋은 날씨긴 했는데 비가 조금 오기는 했으나 예. 그래도 대통령이 저렇게 편안한 차림으로 저렇게 산책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수수한 모습이라서 좀 보기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근데 화면 자세히 보시면 뒤에 경호원들이 계속 동행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국가 원수가 됐으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행보하는 것도 앞으로는 좀 제약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강아지들, 고양이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못 보내서 서운해하는 사람이 대통령 돼서 제일 서운한 사람이 그 반려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시간 있을 때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은 국민들 눈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합쳐서 7마리 정도 당선인이 키우시죠? 네. 유기견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퍼스트 펫이라고 하는데 네. 청와대 내의 관저에 이 반려동물도 함께 당연히 이주를 하게 되는데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와 반려 고양이들 7마리가 함께 들어가야 할 조건들도 아마 당선인 입장에서는 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군요. 과연 어디로 관저가 결정될지도 궁금합니다.